그럼 그 사건을 결국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범검사로 선정됐을 때 어떤 부분이 고검에 있는 검사님들에게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검찰청에서는요, 이 고등검찰청 검사님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검찰청을 돌아다니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분기별로 검사들이 처리한 기록들을 쭉 보시면서 과오는 없나, 잘한 건 또 없나 보시고, 잘한 부분은 상점을 주시고요. 못하면 벌점도 주시고, 그렇죠? 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통지표 받는 거 우편물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무감사에서 우수한 검사들한테 사무감사 수범검사상을 주는데 그 상을 김한솔 변호사님께서 받았다는 거, 얼마나 또 잘하셨으면 고검에서 인정해가지고 이런 상까지 받으셨는지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사건 자체가 성범죄 전담 검사하실 때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경찰의 혐의가 인정됐는데 검찰에서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수사를 하셔가지고 피의자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혐의 없음 해서 받으신 상인데요. 그 사건 경찰에서는 혐의 있다고 봤는데 검사는 이거 무혐의 아니야?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게 아청법 준강강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어요? 피해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성인이었고 이 사건이 범죄 사실만 보면은 성인이 고등학생 여자 2명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놀다가 잠을 잤는데 그 중에 고등학생 여자 애가 잤는 사이에 강간을 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시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일단 뭐 피해자는 걔네랑 뭐 술 마시고 같이 뭐 잠을 자긴 했지만은 여자애가 2명 있는데 다른 애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애를 강간을 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조사가 경찰에서 2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 여자애도 친구. 네. 잠결에 깨보니까 여자애가 뭐 신음소리 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받고서 이제 피의자 부인을 하니까 보안 수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인생 변호사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중간간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중간간째 제가 컨텐츠 찍었죠. 포인트 5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 제가 수사했던 거랑 똑같이 4개가 들어맞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80%가 맞았다고 합니다.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안 맞았던 건가요? 그 한 가지가 모텔 비용을 누가 계산했는 건데 모텔이 아니니까 상황이 달라서 네. 하나가 다른 거였구나. 그렇군요.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CCTV였는데 네네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의 시각 이후로 여자애가 그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CCTV가 있어요. 자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좀 이상한 상황이었고, 또 피해자에게 보행 상태, 나갔을 때 그런 모습도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보셨던 건가요? 근데 뭐 나갔을 때 술에서 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수사를 할 때 보행 상태 보는 거는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얼마나 술에 취했나. 취했는지 그거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나올 때는 보행 상태는 신경 쓰지 않는데 다시 들어갔다는 점이 매우 수상했고, 다시 들어가서 잠을 아침까지 자요. 오. 자고 일어난 다음에 3명이서 같이 국밥을 먹으러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당했는데 그런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랑 피의자랑 계속 카톡을 해요. 하는데 피해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친근하게 계속 이어나가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다른 친구를 만나가지고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 오빠 너무 좋다, 그 오빠랑 사귈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이고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 5개 중에 4개에 들어맞으니까 혐의 없음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그 피해자는 어쨌든 눈을 떴을 때는 그 남자가 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건 직후나 이제 언제든지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긴 했나요? 이게 고소가 된 경위도 좀 특이한 게, 친구에게 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가출을 해서 사는 애였는데 그러다가 아버님에게 잡혀서 들어갔는데 카톡이랑 이런 거 다 확인하다가 남자 집에서 지냈던 거를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거짓말 하다가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고소를 한. 사실 미성년자 대상 그런 성범죄, 특히나 이렇게 채팅 어플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스킨십 한 게 보통 가출 청소년이거나 부모님과의 그런 애착 관계가 덜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건을 하면서 보면 부모님이 핸드폰이나 뭐 PC 같은 거 확인했는데 성인이랑 뭐 되게 야한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스킨십에 대해서 대화 나눈 게 있다든지 하면은 자기 엄마 입장에서 너 이거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엄마는 솔직하게 합의해야 한 거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나 강간당한 거야. 나 강제추행 당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억울하게 갑자기 고소가 되는, 그리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을 보면은 피해자가 아니라 뭐 피해자의 부모거나 아니면 제3자인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럴 때 진짜 억울한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건을 결국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험검사로 선정됐을 때 어떤 부분이 고검에 있는 검사님들에게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폭력 사건은 대다수의 사건들이 애매하면 기소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성폭력 전담 검사를 하면서 큰 사건 한 5개 정도를 이제 혐의 없음 결정을 하고, 고등검찰청 국장님들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혐의 없음 결정한 맞아요. 사건들이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어떤 게 개입돼서 잘못 판단했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특히나 성폭력 사건인 혐의 없음 결정을 하니까 그것들을 잘 살펴보셨는데 수사를 잘 하고 결정을 잘 했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범검사로 선정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의뢰인 사건이 경찰 단계든 검찰 단계든 어떤 증거를 언제 내야 최종적으로 검사가 불기소를 하나,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성범죄 사건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 변호하는 게 뭐 자랑이냐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있는데, 근데요 제가 진짜 담당하는 사건의 과반수 이상 무혐의를 받거든요. 있는 죄를 없애고 없는 죄를 잊게 하고 이런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진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저 진짜 성범죄 안 했어요. 그리고 술 취했을 때 걔도 좋아서 한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증거를 같이 찾고 조사 대비도 좀 철저하게 해서 무혐의 받는 거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수사를 거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린 이유 자체가 정말 억울해요. 근데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수사 단계 때 그 국선 변호인의 도움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혼자 어떤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도 제가 드린 꿀팁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올리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검찰 관계자분들 온강 사건 잘 봐주시고요. 네. 네, 오늘 김한솔 변호사님께서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에 많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어떤 포인트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해서 상까지 받게 되었는지 그 사건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